안녕하십니까. 열린 JTV 서주영입니다. JTV 전주방송은 지역 밀착형 강화를 목표로 하반기 프로그램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북의 발견이 다시 시작됩니다. 전북의 발견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꽤 높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JTV 전주방송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린 JTV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사기획 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전주세관 박용덕 세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JTV 전주방송 취재 2팀 이승환 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승환 팀장님이 시사기획 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사기획 판은 최근 한 10년 동안 가까이 진행되어 온 전주방송의 대표적인 그 장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6시 50분부터 한 25분가량 방송되는 정통 시사기획 프로그램인데요. 별도의 그 스튜디오 녹화 없이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현장을 누비면서 담아온 영상과 취재 내용을 편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매일 방송이 되는 뉴스는 아무래도 호흡이 조금 짧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제약이 있는데요. 시사기획 판에서는 그 뉴스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면의 내용들, 또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여론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심층성과 지역 밀착성을 더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지역의 어떤 그 현안을 한 발 더 들여다보고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환경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부조리 이런 것들을 샅샅이 들여다보는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사기획 판에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주제를 한 가지씩 선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또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이 사회 문제에 관한 굉장히 좀 심층적인 이 보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보기에 이 언론의 역할을 이 프로그램은 아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7일 방송된 이 방황하는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이 편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네. 물론 근자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똑같이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일단 평가를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특히 이 방황하는 대학생들이 저에게 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사실 그런 청년 그리고 이 대학생 자녀를 둔 하나의 또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또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대학 교수로서 그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참 짠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실 이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공감을 같이 하실 건데요. 자, 사회 문제인 만큼 국가적 과제도 시급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이슈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프로다. 그리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과 이제 이 그 시사교육판 이 방황하는 이 대학생들 편에서는 이제 인터뷰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또 더더욱 이 현실감 있는 이 현장 밀착 취재 그리고 인터뷰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박 의원님이요. 네, 저는 제가 그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농촌 환경이 얼마나 그 여가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문화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차에 짓고 또 짓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농촌의 어떤 그 주거 현실도 어렵고 또한 농촌 주민들이 많이 탈농촌화를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농촌에 보다 더 활력이 있고 그러한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좋은 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배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심층 보도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판에 대해서 이제 좀 강점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박 의원님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강점과 또한 잘하고 있는 점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린다면 시적절하게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을 최대한 살렸다고 봅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문제점을 지정하면서 성공적인 어떤 계획이나 실천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아주 현장감 있게 내용을 이끌었다는 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또한 사업을 진행 중인 그 관련 단체나 또는 그 지자체 이런 모든 그 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는 건지 또한 준비 중에 있는 그러한 그 단체나 지자체 모든 이런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또한 더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의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적절성과 또 지역 특성을 잘 살렸다는 이제 포괄적인 강점을 좀 꼽아주셨고요. 최 의원님은요? 예, 역시 시사기획판의 강점은 저는 이 현장감 넘치는 바로 이 심층 취재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타 비교할 만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 스튜디오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이 발로 뛰면서 진행이 되는 바로 인터뷰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방송의 구성 이런 것들이 사실 시청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과되지 않는 그런 긴장감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방송 시간이 20여 분을 좀 넘기는 대략 한 25분 정도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요. 네. 바로 이 시간이 작다고 하면 작고 또 길다고 하면 길 텐데요. 이 내용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담고 있어서 저는 그 구성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사실 이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사실 미디어 환경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우리의 이 시사기획판은 나름대로 이런 환경 속에서 꿋꿋이 이 방송의 이 공영성을 갖다가 이 공정성을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한 점이 제가 보는 또 최고의 이 방송의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다양한 분야의 이제 현장감을 살려서 발빠르게 또 취재하는 그런 점도 좀 강점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분명 이제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보완돼야 될 점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본 프로그램은 이제 JTV 그 프로그램이 이제 특성이라는 게 짧고 아주 긴장감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임팩트를 줬다. 이런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취재 기자 한 명이 현장을 취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가볍게 인터뷰도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은 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객관성과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제3자가 보는 어떤 시각을 전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시 얼굴과 실명을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네가 인터뷰를 잘못해 가지고 뭐가 잘못될 것 같다. 네. 이러한 어떤 이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쉽고요. 또한 타 지역 잘된 사례를 또는 선진국의 어떤 그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비교 접목을 해서 보다 그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아주 편하게 그렇게 그 구성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요? 예, 저는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 좋은 방송이 무엇인지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바로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 시사기획판이 그러한 좋은 방송의 저는 조건을 일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이제 품질까지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방황하는 대학생들 이 방송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송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졸업, 유해생 혹은 휴학 및 자퇴생들을 지금 중심으로 인터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여 분 이상 진행이 되는 속에서 이 인터뷰의 분량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좀 많아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지루함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 절벽과 이 취업 절벽 앞에 서 있는, 바로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사회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문제로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제가 보기에 이 자격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다른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심층적인 또 취재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정말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자이크 처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방송 중에 보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나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지 않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과연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던 그 인터뷰 대상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뭔가 딱히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의 말미에 이제 그 대학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고시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 대학에서 그 대학으로 또 편입을 오기도 하고 하는 등 이런 일들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대학이 학원의 역할까지를 자임하면서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우수사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출구 혹은 대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경계가 매우 좀 모호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이승환 이 PD께서 맨 처음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말끔한 정장을 하고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도 중간에는 또 이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감 넘치는 방송인 만큼 그래도 좀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어필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각 두 위원님들이 이제 좋은 점과도 보완해야 될 점을 각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대한 또 이승환 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적이 앞서서 과도한 칭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뷰 구성 중심이어서 그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조금 더 객관적인 말씀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포맷이고 형식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시간이 25분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현장 얘기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그런 또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나중에 그 프로그램 어떤 그 포맷을 좀 바꾼다든가 할 때 말씀해 주신 그 고언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의 우수 사례라든가 좋은 사례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늘상 저희도 그 제작 현장에 임하다 보면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지역을 대조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또 퀄리티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시간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국내 다른 지역, 때로는 남쪽으로는 해남도 갔다 왔고 예전에 서남대 관련 취재할 때는 또 일산까지 다녀오고 KTX 빨대 효과를 다룰 때는 또 대구까지 갔다 오는, 사실 이틀 동안 취재나 촬영이 진행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갔다 오면 사실 교통 시간만 해도 7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현실적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점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방황하는 대학생들 편에서 유사 인터뷰가 많고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덜 다뤄져서 지나치게 개인 위주의 어떤 문제가 부각된 게 아니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 상당히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어느 때는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고민과 현실을 조금 부각시키는 르포 형태의 그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다른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제작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자이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 접근할 때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모자이크나 익명성,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해야 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취재진이나 제작진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익명성으로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본인들이 지금 그런 본인의 상황을 주변 사람들한테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대학교 휴학이나 이런 상황을 부모님과 상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결정으로 해서 알려지기를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 모자이크를 통해서 솔직한 또 얘기를 듣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용이 뭐 별반 굳이 꼭 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모자이크가 되거나 익명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열풍 요새 참 대단하죠. 그래서 대학들도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퇴하거나 자퇴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현장의 고민을 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꼭 좋은 사례다, 바람직한 사례다라는 얘기를 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앞으로도 프로그램에 주의 깊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취재팀장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그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저희 그 당사의 시사기획 판과 또 KBS 시사기획 날이 있습니다. 그 양사의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좀 비교 평가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뭐 주제 적절성이라든지 시의성을 좀 따져봤을 때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예, 뭐 KBS 뭐 시사 날이라고 정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은 또 시사기획 판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제목부터도 상당히 좀 유사하다. 일단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이제 그 KBS 방송을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의 이 궁극적 지향점은 사실 같은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뭐 같은 건 아니고요. 방송 분량 뭐 내지는 뭐 형식 이런 것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사실 뭐 이 주제 선정과 관련지어서 물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양 방송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공론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 양 방송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들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시사기획 이제 날은 이제 그러나 이제 KBS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더 많은 아마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한 명의 진행자와 이제 두 명의 이제 이 패널들을 이제 불러서 네. 방송 전반부에 이제 인터뷰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그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다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이제 그런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 JTB 시사교육판은 이제 아까 말씀을 좀 저도 들었지만 100% 이제 ENG라고 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구성으로 심층 취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시청자가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단 재료들을 막 제공을 한 다음에 또 그들이 사실 판단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것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KBS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원래 자기가 해야 될 목들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짙은 반면에 우리 JTB는 민영방송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 공영성들을 갖다가 굉장히 거기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양 방송사가 비슷한 이런 그 방송들을 내보내는 것이 사실 좀 궁극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하고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주제의 적설성이나 시의성 또는 지역성들을 딱히 구분해 가지고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고요. 어찌 보면은 KBS나 JTB가 시청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두 방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JTB는 22분을 방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KBS는 13분 정도를 방영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총 47분 중에서 나머지 시간을 패널을 모시고 전문가와 취재 기자, 그 다음에 진행자 이렇게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JTB나 KBS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지역에 나름 이슈화될 만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어떤 그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성을 최대한 없애서 나름대로 그 일반 시민 모두가 가볍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송환 팀장님은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아까도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은 저희는 25분짜리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ENG 형태의 그 시사교육 그 포맷이 가장 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타 방송사의 이제 50분짜리 프로그램은 사실 50분을 ENG물로 진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방송 기법상 또 프로그램의 어떤 길이당 그 전문가를 초대한 그 스튜디오 녹화물을 절충한 형태가 또 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방송 소재에 관련된 것은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제 조금씩 관심사가 그때그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 그 정통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때 제가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신 프로그램까지 감안하면 창사 이후부터 거의 20년, 뭐 중간에 잠깐 쉬었던 적은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 방송사에 사실 시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저희 편성띠라든지 포맷에 맞춰서 충실하게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16년 이제 시사기획판에서 좀 발전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나 분야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영농철을 맞이해서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이쪽 지역이 이제 농도이다 보니 농기계 관련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 그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갑자기 농기계를 끌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농기계들은 농로를 주행을 하다 보니 교통경찰관의 어떤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교통경찰관이 사실상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다 보니 간간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속 주행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방심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있고 또한 피곤하고 뭐하니까 가끔 이 약주도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다반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그 농기계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고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을 최근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도내에 24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금년도에 4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생각했었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전라북도의 이 소외와 배제 아마 이런 것들도
수십 년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 선거의 해여서 더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3당이 서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를 이제 갖췄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이 기대 많이 커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취재를 해서 또 보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농기계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농도이고 14개 시군 중에 이제 군 지역이 8군데나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농촌 사람들의 생활상이랄지 뭐 위축되어 가는 내용들, 일자리 없는 내용들, 다문화 가정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취재를 반영을 해왔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농기계 사고는 미처 저희도 다루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도 되고 또 한참 농촌에서 많이 그 농기계들이 작업을 할 때인 만큼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잘 들여다보고 네. 실제 사례라든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총선에서 이제 3당 부도가 되고 또 저 새누리당 후보도 당선이 돼서 지역 정치 구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 작년쯤인가 제가 기존의 지역 정치권이 일당 독주로 가서 과연 우리에게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어떤 다양성, 소수 정당의 어떤 그 발언권도 좀 확보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반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됐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도 지역민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을 통해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린 JTB 오늘 시사기획 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객관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질적인 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